자이언트식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캐스터입니다. 2022년 11월 21일 월요일 오후 2시경 롯데자이언츠 포수 영입이 오피셜로 발표가 됐죠. 그 결과는 LG 트윈스 기존 안방마님 유광남 선수를 롯데자이언츠가 모셔왔는데요. FA 영입 소식이죠. 사실 저도 구독자님들이 알려주셔서 알게 됐는데 정확하게 5년 전이었던 2017년 11월 21일 오후 2시 충격적인 발표였죠. 당시에 롯데자이언츠 안방마님이었던 강민호 선수가 정확히 5년 전에 푸른 피의 유니폼을 입고 오피셜 발표가 난 지 또 정확하게 5년 만에 그것도 같은 시간에 발표 났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뭐 인연이라고 하면 인연일 수 있겠죠. 재밌는 점은 당초 빅3 포수라고 불렸던 유광남, 박동원 선수가 거의 동시에 이적 발표가 났는데요. 이 점은 후속 보도자료 기사를 보니까 LG에서 더 높은 금액을 주지 못해서 유광남 선수에게 좀 미안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표명을 했고, 유광남 선수 역시 롯데자이언츠하고 해당 일에 오후 2시경 정도로 엠바고가 걸려있고 뜻을 굳혔으니 나름대로 양 구단이 조금 배려 차원에서 그런 미안한 뜻을 비췄고 동시다발적으로 엠바고 시간을 조금 준수하면서 유광남 선수나 LG 트윈스나 동시에 상호간의 매너, 즉 예의를 좀 지켜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롯데로 이적한 유광남 선수는 4년 최대 80억 원 규모의 계약이고요. 세부 사항으로 보면 계약금 40억 원, 연봉이 34억 원으로 보장 금액만 따진다면 4년 동안 74억 원, 그리고 옵션 금액이 6억 원권이 낀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장 개런티가 굉장히 좀 높은 계약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사항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났던 기존의 기아에서 LG 트윈스로 이적을 굳혔던 이제 박동원의 경우에는 4년 총액 65억 원, 그러니까 계약금 20억 원에 연봉이 45억 원으로 4년 총액 65억 원 전체가 이제 보장이 되는 개런티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좀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팀을 대표하는 안방마님이 유니폼을 두 선수 동시에 유광남, 박동원 선수가 동시다발적으로 갈아입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번 스토브리그 판이 굉장히 좀 재밌어졌죠. 이후에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은 양의지 선수가 NC에 잔류를 하냐, 아니면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기존의 소속팀이었던 이제 두산으로 돌아가느냐,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제3의 구단으로 향할 것인지, 결국은 그건 이제 양의지 선수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에 하나 양의지 선수가 다시 두산이나 또 다른 구단으로 이적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모든 전체 구단의 이제 주전 포수가 연쇄적으로 이동하는 일종의 이제 팝콘각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양의지 선수가 두산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두산에 있던 박세혁 선수 역시 이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지금 현재 FA 자유계약 신분 선수니까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소문에 또 하나 흘러나온 것이 이제 삼성 라이온즈 주전 포수인 이제 강민호 선수 역시 트레이드 매물로 좀 등록이 됐다라고 하는 소문이 굉장히 어깨에 파다하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강민호가 매물로 나온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좀 금액도 높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나이는 85년생으로 좀 높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기량이 최상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 강민호 선수를 영입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하위권 팀보다는 윈너우를 노리는 팀에서 러브콜을 보낼 수도 있다. 다만 좀 우려가 되는 점은 한 가지, 이제 간과하면 안 되는 점은 차기 시즌부터 당장 도입이 되는 이 셀러리 캡 부담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 라이온즈에서 이제 강민호 선수를 매물로 올렸다라고 하더라도 타구단에서 이제 관심을 보이되 좀 접근하는 방법이 조심스러울 수는 밖에 없다, 뭐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아무래도 이제 이번 두 명 외에도 앞서 다뤘던 이제 양의지, 박세혁의 만약에 이제 강민호까지 연쇄적으로 유니폼을 갈아입게 된다라고 하면 10개 구단 중 5명의 주전급 포수가 연쇄적으로 이동을 하는, 어떻게 보면 KBO 리그 40년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 이제 전례로 남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롯데는 유광남 선수 영입으로, 이 유광남 선수가 당초 FA 등급이 A 등급이었단 말이죠. 바꿔 얘기하면 올 시즌 연봉이 2억 7천만 원이었는데 여기에 연봉의 200%인 5억 4천만 원에 보호선수 20인 외 한 명을 LG 트윈스로 지급을 하거나,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연봉의 300%인 8억 1천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윈나우를 노리는 이제 LG 트윈스의 경우에는 돈보다는 선수를 지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롯데 역시 어느 정도 계산은 하고 있겠지만 머리 아픈 20인 보호 명단을 꾸려야 하는 그런 입장이 과제로 동시에 남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랬거나 저랬거나 끝으로 5년 동안 무주공상과도 같았던 이 롯데 안방마님을 영입하는 동시에
롯데 시장의 눈은 다시 내야수로 향했다 이런 얘기도 좀 많거든요. 뜬 소문은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흘러나오는 거 보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를 두고 지금 창원 옆 동네에 있는 노진혁 선수가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시선이 굉장히 높습니다. 썰에 의하면 금액은 한 4년 기준으로 한 40억에서 50억 원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관측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롯데의 후속 행보도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첫 번째는 포수였고 포수 보강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이제 내야수를 좀 점짓고 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FA 신청 숫자 수가 21명이기 때문에 최대 구단이 마음을 먹는다라고 하면 자팀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강윤구 선수를 제외하더라도 최대 3명까지도 영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강남 후속 그 주자로 내야수 노진혁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영입된다라고 하면 또 제3의 영입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마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간에는 이제 팬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지난해 이맘때쯤 롯데에서 삼성에서 이제 이학주 선수를 데려왔는데 굳이 노진혁을 데려오겠냐. 노진혁을 데려오면 당초 이학주는 실패한 트레이드라고 하는 걸 구단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 수순인데 굳이 그것까지 내세워가면서 하겠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좀 많아요. 여기서 제 개인 사견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이학주 선수를 데려오는 당시만 하더라도 주전 유격수감으로 보고 데려온 건 맞는데 이 이학주 선수를 풀타임 유격수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데려온 건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봤을 때 노진혁 선수 경우에도 뭐 주전 유격수로 내세울 수는 있겠지만 유격수만 보는 선수는 아니고 타격에 재능이 있는 툴을 가진 선수에다가 3루수까지도 커버가 가능해요. 바꿔 얘기하면 수비가 약한 롯데가 로테이션상 선수 체력 안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좀 변칙적인 그런 연쇄적인 이동도 가능하고 로테이션도 가능하고, 어찌 보면 수비가 굉장히 좀 허술한 롯데자이언츠에서 이 노진혁하고 이학주가 뭐 키스톤이 됐든 3루간이 됐든 같이 공존을 해서 팀의 뎁스를 조금 한층 더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런 구성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긍정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좀 바쁘게 흘러가고 있는 이번 스토브리그, 어찌 보면 지난주에 소문난 장치에 좀 먹을 게 없었던 지난주였죠. 하지만 이번 유강남 선수 영입 소식으로 굉장히 한층 더 뜨거워진 롯데자이언츠의 스토브리그 행보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 준비해서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